자, 갈게요. 벡터 갑니다. 벡터. 자, 일단 평면에서만 다룹니다. 평면에서만 다루는데 여러분이 이 벡터를 접근하려면 이렇게 손가락질한다 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 직선. 그러면 저는 뭘까? 직선을 찾는다면 직선이 그 전에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았죠? 2차 곡선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은. 네. 직선식 자체를 찾았어요. 그치? 직선 위에 점을 뭐로 줬어? x, y로 두고, 그쵸? 그 x, y에 집중해서 찾았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벡터는 이런 겁니다. 손가락질이라고 되죠. 직선이요, 여기부터 이렇게 가네요? 가 벡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직선 자체로 그냥 하는 게 있고요. 네. 여기부터 이렇게 지나가요. 라는 게 있어요. 어깨를 보세요. 어깨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 도형에 대해서 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화살표가 되겠죠. 이게 벡터예요. 그러니까 벡터는 손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는 직선과 똑같지. 그치? 근데 어깨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가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돼요. 너네 집이 어디니? 할 때 여기서 한 2km요? 가 있고요. 그쵸? 저쪽으로 2km요 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는 요만큼만 표시했지만 이 화살표가, 이 손가락이 너네 집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시면 좋죠. 1,2라는 게 있어요. 몇 콤마 2? 이거는 그냥 저 점에 집중해서 좌표를 잡은 거고요. 네. 근데 여기 1,2까지 라는 이 화살표, 점이 저기 있어요 라는 게 벡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벡터는 손가락질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게 쉽다. 생각보다. 네.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내 개인적으로는 손가락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그거는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벡터를 하기에 앞서서 이거 물리에서 했던 건데요. 스칼라라는 게 있고요. 벡터라는 게 있어요. 네, 스칼라는 크기만 갖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죠. 너네 집 여기서 얼마나 돼? 그럼 2km 이거죠. 근데 벡터는 남서쪽으로 1km, 남서쪽으로 2km. 이게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갖는 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였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가는 양도 있고 방향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것 중에 우리가 배웠던 건 무슨 이동? 평행이동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점 A를 어디로 이동시킨? B로 이동시킨 평행이동이다. 그쵸. 내 어깨에서 니네 집까지 이동시켜 놓고서 보는 거죠. 그만큼 우리 집은 여기서 저기에요 라는 거죠.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 출발하는 점을 무슨 점? 시점. 그 다음에 도착하는 데가 뭐? 종점인데, 시점과 종점은 벡터의 메인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하지만 어쨌든 손가락질 했겠죠. 자, 이만큼 이동시킬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한 칸, 두 칸짜리거든요. 얘 어때요? 같은 평행이동이죠. 얘도 한 칸, 두 칸 올라간 거면 똑같은 평행이동. 그치? 그럼 얘랑 얘는 다른 평행이동인가요? 아니죠.
같은 평행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와 방향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벡터. 네. 그럼 생각해봐.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평행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예요. 같은 벡터. 크기 방향만 같은 거예요. 시점 종점이 아니에요.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크기 방향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상태, 시점 종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화살표의 크기와 길이와 방향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방향은 A에서 B 쪽이죠. 맞나요? 그쪽 방향이겠죠. 얘도 평행하잖아요. 두 개가. 방향은 똑같죠. 자, 그럼 크기는 뭘까요? 뭐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에요. 네 손가락이 거기까지 닿는 그 길이가 되는 거죠. 남서쪽 2km면 2km가 크기고요. 방향은 남서쪽 그 방향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벡터 크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절대값으로 표현해 줄 거고요. 됐죠? 그리고 시점 종점을 이렇게 위치시켜서 표현할 거예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화살표 이렇게. 되나? 그러면 누가 또 물어봐요? 이렇게 안 돼요. 화살표는 오른쪽 방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벡터가 뭐냐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용어를 조금 정리할 거예요. 뭐냐면 단위 벡터예요. 무슨 벡터? 단위 벡터. 크기가 얼마인 벡터래요? 크기가 1인 벡터예요. 네. 그래서 크기 1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떤 점을 하나 찍고 이렇게 반지름 1인 원을 그리면 거기 있는 것들은 다 크기가 1이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면 이것도 길이가 1, 이것도 얼마? 1, 이것도 1. 이게 다 단위 벡터. 이해되세요? 다 단위 벡터.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은 안 정해져 있죠. 그때그때 달라지겠지. 근데 어쨌든 크기가 1이면 단위 벡터다. 그래서 단위가 영어로 엘리먼터리 벡터 또는 여러분 무슨 아이돌 그룹 같은 거 보면 유닛 활동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닛 벡터라고도 하는데요. 저 유닛 벡터는 대학에서도 많이 쓸 거고요. 여러분은 이 벡터라고 표현할 거예요. 단위 벡터입니다. 나중에 쓸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생각 들거든요. 시점 종점이 없잖아요. 이런 생각 들거든. 저거는 나중에라고 써있죠? 나중에. 지금은 크기 1인 벡터가 단위 벡터구나. 하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 있군요. 자석이 없어졌어. 자,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뭐 크게 기억할 건 없어요. 크기 방향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서로 같은 벡터는 뭐가 같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된다. 시점 종점이 아니라 크기 방향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림이 좀 안 이쁜데 정육각형이에요. 네.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요. 정육각형이야. 잘 들어봐. 자, A, B, C, O, D, F 이제 알파벳 표시했고요. 이거 다 정삼각형입니다. 자, A, B 벡터라는 게 여기 있죠. 저건 뭐죠? 크기는 한 변 길이가 될 거고요. 방향은 뭐 이쪽 이렇게 해서 6에서 60도 뭐 그렇게 정의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가는 방향. 그럼 얘랑 같은 벡터는 무슨 벡터? FO 또 OC 또 ED 벡터 전부 같은 벡터입니다. 네. 같다라고 표현해요. 왜? 크기 방향. 시점 종점이 아닙니다. 크기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다. 자, 그럼 하나 도와줄까요? AO 벡터랑 같은 건 뭘까요? BC, OD, FE. 그치? 또 볼까요? AF 벡터는 BO, OE, CD 벡터. 이렇게. 그렇죠? 크기 방향이 메인이구나. 이거 별표 쳤죠?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벡터가 있어요. 역벡터는 뭐냐? AB 벡터는 집에서 학교 간 거고요. BA는 학교에서 집으로 온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다만 길이는 같죠.
크기는 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을 수는 없어. 다만 크기는 같아. 크기가 같고 다르다 일단. 그런데 역벡터는 뭐냐면 아예 이게 시점 점점 바뀌었죠, 그죠? 반대 방향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크기는 뭐 같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BA 벡터는 AB 벡터에 앞에 뭐 붙인다? 마이너스. 이게 역벡터입니다. 네. 그래서 역벡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어디다? 반대쪽이다. 네. 시점 종점이 바뀌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라는 게 역벡터예요. 자, 그러니까 2차 곡선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AB 벡터 있었죠, 아까. 그치? 맞지? 근데 이거를 소문자로 표기 가능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벡터, 자, AB 벡터인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시점 종점이 중요해, 크기 방향이 중요해. 크기 방향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내가 A 벡터라 하자 고 주면 그냥 소문자로 표기한 거예요. 네, 편의상. 그냥 이걸 A라 하자. 어차피 A, B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를 A로 하면 얘도 무슨 벡터? A 벡터. 얘도 뭐야? A 벡터. 얘는 마이너스 A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건 뭡니까 하면 얘는 다시 세팅을 해야죠. 이거는 뭐 B 벡터 이런 식으로 다시 보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할 거긴 한데 봐요. 이게 무슨 벡터? 뭐 A 벡터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차피 시점 종점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주로 원점. 주로 뭐? 원점. 그리고 여기가 뭘까? A일 때 이걸 주로 A 벡터로 써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 풀다가 이게 앞부분 문제인데 앞부분에서 어떤 문제 푸는데 얘를 A로 줬어. 그럼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인정하고 쓰시면 되고, 그치? 안 주어졌을 때는 주로 요걸 A 벡터로 씁니다. 왜? 대문자랑 요거랑 일치하면 좋으니까. 그치? 근데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럼 내가 저걸 거스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인정하고 쓰시면 되는 거고, 없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 나와요. 괜찮아요? 네,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소문자 표기 가능하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핵심은 뭐냐? 크기 방향 같은 게 같은 벡터다 라고 했고요. 벡터는 무슨 이동이다? 평행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역벡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다. 그치? 그리고 같은 벡터는 설명했나요? 크기 방향 아까 했네. 요 정도예요.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덧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삼각형 법칙이라는 건데 꼬꼬예요. 꼬꼬는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부터 내가 꼬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따라한 게 아니고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 뭐냐면 벡터는 무슨 이동? 평행이동. A에서 B 갔다 B에서 C 갔다 C에서 D 갔어요. 그럼 A에서 어디로 갔나요? 너무 빠른가요?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갔어. 어떤 애가 A에서 B 갔다가 평행이동 했잖아.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어. 그럼 A는 어디로 갔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문 거예요. 즉 뭐냐면 집에 가. 집에서 물어봐. 너 이 새끼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학원 갔다 왔어. 벡터에 의하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죠. 학원에서 당구장 갔다가 PC방 갔다가 편의점 갔다가 집에 갔거든요. 그러면 나는 학원에서 집으로 평행이동했죠. 그치? 그럼 얘기를 하는 거죠. 벡터를 배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럼 뜨는 게 맞겠지. 아무튼 맞진 않는다. 요새 그치? 자, A에서 B 갔다가 화살표 보이시죠? B에서 어디로? C로 갔어요. 그러면 A에서 어디로? C로 간 게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물었죠. A에서 B 갔다 B에서 어디 갔죠? C 갔죠? 그럼 최종 시점에서 종점까지로 합의 형태가 표시된다 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이게 무슨 법칙?
삼각형 법칙. 왜 모양이 삼각형으로 되잖아요. 그치? 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은데 A에서 B 갔다 B에서 C 갔다 C에서 이게 저거죠? 학원 갔다 왔어. 이거죠? 네. 왜?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A에서 어디로? 2로 간 거다.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식에서는 꼬리 물면 단순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2차 곡선과 다릅니다.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그쵸? 이해만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건 뭐냐? 진한 게 결과인데요. 학원에서 집 갔어. 이게 뭔지 알죠? 학원에서 어디 갔다가 갔어. 그럼 최종 얘가 합벡터가 되는 거예요. 합벡터라고 해요. 그냥 쉽게는. 네. 어쨌든 벡터의 덧셈이 만들어진 거다. 결국은 이런 것들도 삼각형 얘랑 얘 더하면 이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이거랑 이거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거랑 이거 더하면 이렇게 돼요. 삼각형이 계속 이어진 건데 어차피 그렇게 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꼬리를 물면 여기서 일로 이동했어요 라는 결과만 가지고 오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셈? 덧셈의 삼각형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징이 있어요. 뭘 물었지? 꼬리를 물었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꼬리가 갔는데 다시 머리랑 꼬리가 연결됐고 이렇게 꼬리를 계속 물고 가는 이런 덧셈이라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얘는 시작이 같은 두 벡터를 더했잖아요. 맞나요? 그쵸? 이건 꼬리를 문 게 아니라 A, B랑 뭘 더했죠? AC 벡터를 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떡하냐? 근데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물체가 있는데 이게 물리랑 연결돼요. 여기다 실을 연결해서 실을 연결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끌면 느낌 오시죠? 일로 튀어나가겠죠. 그치? 요새는 컴퓨터 오락을 잘 안 해서 이게 10년 전만 해도 설명하면 알았거든요, 애들이. 그러네. 그랬거든? 왜냐면, 야, 키보드에서 오른쪽하고 위 화살표 누르면 어디로 가? 오른쪽 대각선이요. 이렇게 대답했거든. 근데 요새는 다 이걸로 하니까. 그치?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일로 당기면 얘 일로 튀어나가겠죠. 그 방향이 어디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야. 평행사변형. 무슨 사변형?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보이시나요? 그쵸? 그러면 이쪽으로 합벡터가 만들어져요. 두 개를 더하면 저 대각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위로 화살표를 누르면 절로 튀어나가. 그치? 그럼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이거 무슨 사변형? 평행사변형. 그럼 AC 벡터는 여기 D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 AC 벡터는 BD랑 어때요? 같은 벡터니 이렇게 더한 게 이거였던 삼각형 법칙에 의하면 이게 맞네 라는 거죠. 다만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대각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얘를 옮겨서 이렇게 또 삼각형 법칙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꼬리를 물면 삼각형 법칙을 따라가고 시점이 맞춰 있으면 무슨 사변형을 그려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 방향을 합벡터로 덧셈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삼각형 법칙과 평행사변형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AC 벡터를 BD로 옮겨서 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같은 거? 같죠. 크기 같고 평행하니까 방향도 같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크기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넘기시면 0벡터가 있어요. 무슨 벡터? 0벡터. 우리요, 큰일 났어요. 기하는 2차 곡선이랑 고비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뒤에 단원이 한 2개 정도, 크게. 2단원 정도가 다 삭제됐거든요, 교육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있어요. 기하가 바뀌었잖아요. 이 2개가 살아났어요. 네. 지금 중3 올라가는 친구들부터는 기하 할 때, 이 공간 벡터랑 공간 벡터 방정식이라는 게 살아났어요. 니는 해피한 거죠. 네, 지금 이 앞에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거 살아나서 애들이 죽어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지금 뭐야? 평면이죠.
그러니까 나는 평면 위에서만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 근데 이제 공간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이 돌죠, 이제. 돌죠. 구도 나타나고, 심지어 직선이 공간에서 떠 있죠, 이렇게. 그럼 공간에 직선만 있어? 뭐도 있어? 평면도 있죠. 평면의 방정식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얼마나 해피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수업이 22일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24일은 얘기했잖아요. 그죠? 불러서 필요한 내용 더 이렇게 점검해드리거나 뭐 질문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없애진 않습니다. 24일에. 할 거 없으면 와서 문제라도 푸시든지 뭘 하셔야 돼요. 알겠지? 아니면 이럴 수 있죠. 22일에 한 10분 남겨놓고 끝내는 거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꽉 채울 거야. 네, 꽉 채울 겁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이 싫어하십니다. 꽉 채워야 돼. 갑시다. 자, 무슨 벡터? 0벡터. 그죠? 0벡터인데 저기 5라고 써놨죠. 5벡터. 0벡터는 뭐를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게 뭐야? A에서 A로 갔어. 그지? 내가 있잖아. PC방 갔다가 뭐 당구장 갔다가 볼링장 갔다가 골프장은 너무 안 가잖아. 갔다가 집에 왔어. 그치? 그 집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집에 왔어. 그럼 부모님이 늦게 와가지고 너 이 새끼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러는 거지. 나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 A로.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이는 덧셈의 입장에서 보면. 그치? A가 시점인데 A가 종점이야. 그러면 방향은? 방향. 나 어디로 갈까? 없잖아. 방향이 없잖아.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방향이 있지만, 그치? 가만히 서 있는데 무슨 방향이 있어? 그리고 이게 무슨 벡터? 0벡터라고 하고요. 이게 알파벳 5예요. 뭐라고? 5. 근데 이렇게 쓰나 0으로 쓰나 모양 똑같죠? 그냥 0벡터라고 읽으시면 돼요. 5벡터라고 할 필요 없고요. 0벡터. 네. 한글이 있잖아요. 0벡터라고 해주시고요. 크기가 얼마인 벡터? 0인 벡터. 그럼 방향은? 그쵸.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쵸? 결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없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겠죠. 네. 아무튼 가만히 서 있는 거다. 네. 방향은 결정되지 않는 거다. 안 물어봐요. 방향 어디냐고 안 물어봐. 생각하지 말고 0벡터는 그냥 크기가 0인 벡터다. 자, 그러면 A 벡터라는 거, 요 소문자 표기 아시죠? 이게 뭐야? 갔다가 돌아온 거죠. 그럼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치? 맞지? 근데 이런 애들 있어. 이게 문제야. 아까 얘기했지. 벡터랑 벡터를 더했더니 뭐가 나왔죠? 벡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는 벡터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스칼라가 있잖아요. 벡터끼리 더한 걸 스칼라로 표현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벡터랑 벡터를 더했잖아요. 그럼 뭐다? 결과가 벡터예요. 네. 그래서 0벡터라고 표시해 주셔요. 0이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미안해요. 잠시만요. 잠깐 정지 좀 해주세요.